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의미를 붙여 확실하게 만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장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뇌에 걸린 채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세계를 좋아합니다. 말에는 맥락이 있고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며 갈등에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 기본 전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공격을 하고 분명히 했던 말을 부정하며 오히려 상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때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장면 앞에서 뇌는 오류를 수정하려고 끝없이 시도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인격이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유리한가입니다. 필요하면 다정해지고 불리해지면 공격하며 책임질 상황에서는 기억을 지웁니다. 이 급격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의 방향이 상대에서 나 자신으로 뒤집히는 순간 생각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지 않을수록 뇌는 더 집요해집니다. 이것은 미련이 아니라 생존 반응에 가깝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대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뇌는 패턴 분석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특정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라는 질문의 말입니다. 여기에 감정의 미해결이 더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분노와 억울함, 혼란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해도 통하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면 왜곡되었으며 끝내 인정이나 사과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이해될 때 진정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 마음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알리는 경고등처럼 말입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이 신호는 더 커집니다. 반복적인 무시와 말 뒤집기, 책임 회피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침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본 것이 맞았는지, 내가 느낀 것이 과장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집착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현실에 붙들어 매기 위한 시도입니다. 적어도 내가 미친 건 아니다라는 확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과정은 집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을 왜 아직도 생각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도 미련도 아닙니다. 이는 설명되지 않은 충격이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를 겪은 사람이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은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왜 이 경험이 아직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로 말입니다. 이것이 집착이 아니라 미해결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압박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도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경험이 우리의 이해체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의 인과가 끊어졌고 감정의 흐름이 막혔으며 관계의 규칙이 붕괴된 자리에서 마음은 답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석이 아니라 하나의 인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혼란은 충분히 이상했고 내가 느낀 감정은 정당했다는 인정 말입니다. 그 신뢰가 회복될 때 생각은 비로소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